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4년 3회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들 귀에도 막 자동으로 들릴 것 같아요. 뭐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겠죠.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외부 데이터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판매 ACC 파일은 먼저 C 밑에 OA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 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C 밑에 OA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도서 판매입니다. 도서 판매. 확인 버튼 누르고 출고 현황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고 현황 테이블에서 도서명 더블클릭, 저자 더블클릭, 발행일 더블클릭, 판매가 더블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량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발행일이 2012년 1월 1일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유형이 한번 봤습니다. 이후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왔다. 날짜에서 이전 이유는 는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행히 연월일이 모두 다 있지만 2012년 만약에 2012년 이후이고 라고 해도 자동으로 1월 1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연만 있으면 2012만 넣지만 연월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0101로 넣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2012년 이전이다 라고 있다면 작거나 같아 해서 2012년 12월 31일로 되어야 된다는 거. 연도만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발행일이 이후이고 크거나 같다. 날짜를 보니까 연월일이 있습니다. 연월일. 그래서 2012.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빼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2012년 빼기 01-01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가 15,00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15만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검색을 하게 되면 아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 15,000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발행일과 판매 기준을 먼저 발행일로 오름, 그 다음에 판매가를 기준으로 오름, 둘 다 오름으로 갔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위치는 B2에서 그리고 여기 이거라고 되어 있죠. 이거나 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서 편집을 해서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니까 AND 기준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B2부터 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로 변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고급 필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로 넘어가서 고급 필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조건 범위는 A29부터 A30까지입니다. 그러면 A29부터 A30 이 안에 모든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야가 실용 또는 경제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OR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고라고 되어 있죠. 이고니까 AND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OR AND 지시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셀의 작성, 여기다가는 필드명이고 여기는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수식 셀의 조건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수식들이 작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우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9에는 조건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는으로 시작을 해서 분야가 여기 있습니다. 분야가 따옴표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뭐이고? 실용. 그리고 컴마를 넣고 다시 한번 또 분야를 넣어줘야 됩니다. OR로 해서 그냥 쉼표로 연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A3이 한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경제 /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은 뭐라는 거죠? OR 조건입니다. OR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은 OR입니다.
쉼표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판매가가, 자, 판매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 판매가가 정가의 90%의 미만 그랬으니까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의 90%? 정가의 90% 퍼센트를 써도 되고 또는 0.9를 써도 됩니다. 자, VBA 프로시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VBA 프로시저라든가 액세스의 경우에는 퍼센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0.9 형태로 써야 되지만 엑셀 셀 내에서는 퍼센트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조건, 이거의 하나 조건과 이 하나의 조건은 서로 AND 관계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AND.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false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에 고급에 가서, 자, 전체 범위, 필드를 포함해서 전체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조건 범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을 하고 B32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B32부터.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혹시 발행일 범위가 좁다? 그러면 이 범위를 늘려주시면 되고, 그런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어요? 아, 이런, 그냥 이대로, 나왔네! 그러고 가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미만인 데이터의 전체 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든 필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도서명, 이거 분야 나타나지 말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지워버릴까요? 삭제. 자, 왼쪽으로 밀기, 삭제. 도서명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네요. 이것도 페이지 수, 정가, 판매가, 여기까지만 나타내라는 거네요. 이거는 나타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 자, 앞에 우리가 또 하나 지웠죠. 이런 것들. 그럼 막 우리가 삭제해버려요. 이렇게? 삭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이 앞에 행번호 이 부분을 쭉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시면 다 지워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도서명 페이지 수 미리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필드를 먼저 범위를 잡습니다. 도서명,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수, 정가, 판매가 이 부분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해도 되고, 자, 그리고 B32부터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 자, 이렇게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즉, 모든 필드가 아니라 이런 필드만 나타내라. 다시 고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범위 잡고, 조건 범위 잡고,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일반적으로 여기만 클릭을 했죠. 여기만 클릭을 하면 모든 필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드를 미리 복사해 놓은, 이렇게 지시가 특정 필드만 지시한 경우에는 특정 필드만 미리 써놓고 이 범위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필드의 값들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기본 작업 문제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필드를 빼고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부터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범위를 잡는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와서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작성하여로 시작을 해서 한 개의 규칙만 하라고 되어 있네요. 뭐 또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라는 겁니다. 자, 발행 연도를 뺀 것이,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선 지우고 아니니까. 자, 먼저 발행일이 있습니다. 발행일. 그 중에서 발행 연도, 즉 이어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발행일의 날짜 중에 연도만 추출해서, 이어 함수로 연도만 추출해서, 자, 현재 날짜에서 뺀 연도가 3년 이상 6년 미만인 행위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oday 함수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today 함수. 우리는 오늘의 날짜, 연월일이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역시 연도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year. 자, today 가로 열고 닫고 했습니다. 자, today는 오늘의 날짜입니다. 오늘의 날짜, 연월일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연도, 오늘의 연월일 중에서 연도만 필요합니다. 자, 거기서 빼라고 그랬어요. 뭘 빼라고 그랬어요? 발행일. 여기서도 연월일 모두 있지만 우리는 연도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C3 절대주소 되어 있으니까 F4를 두 번 눌러서, 자, 현재 연월일의 연도에서 발행일의 연월일의 연도를 빼서 얼마 이상?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미만. 이렇게 하면 3년 이상, 6년 미만. 이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안 돼. 왜? 따로따로 써야 돼요. 따로따로. 자, 그래서 3년 이상 6년 미만. 자, 그리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AND 함수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AND 함수가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3년 6년입니다.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여기는 포함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6년 미만. 어떻게 돼요? 둘이 공통된 영역, 교집합 영역을 찾습니다. 이런 경우는 AND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 미만, 6년 초과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 OR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가 지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AND를 써야 되지만 말이 없다고 한다면 공통되는 교집합인지 서로 반대되는 합집합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AND OR을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자, 현재의 경우에는 AND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로 가려고 했더니 안 가요. 그러면 방향키를 잘못 누를 수 있겠죠.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상한 값이 막 셀 주소가 찍힙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이동해야 될 상황에는 F2번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뒤에 가로를 쳐야 되니까. 자, 맨 뒤에 가로를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은 굵은 기울임꼴에, 자, 서식을 눌러서 굵은 기울임꼴을, 자, 굵은 기울임꼴을 설정하고, 글꼴색은 여기 표준색이 있습니다. 표준색에 빨강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헐! 왜 이렇게 빨간색이 많아요? 자, 순간 시겁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시겁 할 수 있습니다. 왜? 맞습니다. 자, 특히 이런 투데이 함수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이 문제가 현재 2014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풀고 있는 연도는 2017년입니다. 자, 2017년에서 얘를 빼면 3년 맞죠? 자, 얘를 빼도 3년 맞습니다. 얘는 안 맞죠. 2016이니까 그러면 11년 차이 나는 거죠. 11년. 우리는 3년에서 6년 미만만. 자, 이 문제가 2014년 문제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문제를 풀었다면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2012년은 되려나요? 2012년은 뭐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투데이 함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문제들은 해가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XS의 경우에는 데이터 함수가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기준으로 푸는 문제들은 그 당해 년도에 문제는 결과는 같지만 해가 바뀌면 결과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왜 틀린 건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년에서 6년 미만이니까 그 연도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표 3을 이용하여 표 3이 여기 있습니다. 표 3이 표 3을 이용하여 표 1의 분야, 자, 분야, 그 다음에 발행일, 정가 이용해서 판매가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계산은 정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가 마이너스 정가의 적립률. 아, 그러면 적립률이 없으니까 아까 표 3에서 적립률을 계산하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적립률이 나와 있죠. 자, 이 적립률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행과 열, 자,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검색을 하면 브이루겁이었었죠. 브이루겁. 자, 그리고 이 범위는 매치 함수로 검색을 했습니다. 매치 함수로. 또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h룩업을 써야 되는 거죠. h룩업을. 자, 그리고 이쪽을 매치로 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브이룩업이나 h룩업 둘 중에 하나를 주어주고 반대편은 매치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브이룩업 매치가 없어요. 헐, 또 여기서 띵 머리가 하얘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매치로만 검색을 하도록 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매치로 찾아서 1, 2, 3, 4, 이 부분도 매치로 찾아서 1, 2, 3, 4, 5까지 이렇게 행과 열의 범위를 잡아서 인덱스 함수로 이 구간에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매치 함수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값, 내가 찾는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이걸 찾아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야와 발행일, 정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표를 이용해서 이쪽엔 분야고 이쪽은 연도죠. 자, 발행일이 현재 뭐예요? 행입니다. 자,
자, 분야가 행입니다. 그리고 발행 연도는 1열, 2열, 3열, 4열 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행이고 이쪽은 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분야. 자, 분야가 여기 있죠. 분야. 여기다가 먼저 분야를 매치 함수로 구해보겠습니다. 매치. 자, 분야를 찾아라. 컴마. 분야를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컴마.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뭐 인문교양인지 실용인지 뭐 취미인지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2 나오네요. 몇 개만 끌어볼게요. 인문교양 2, 경제경영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은 1이죠. 자, 실용은 1, 인문교양은 2, 경제경영은 3 이렇게 행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 있습니다. 현재 행의 위치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발행일에 대한 연도를 열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옆에다가 여기가 행이니까 여기 다른 거 있으니까 옆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도만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연도만. 우리가 필요한 건 연월일 다가 아니라 발행일의 연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발행일의 연도만. 자, 그러면 얘는 2013이 나왔습니다. 2013, 2012, 20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2000년 이상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만 수식 입력줄을 찍어보면 2000만 나와 있습니다. 자, 2012 이거는 서식에 의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라 숫자만 있다라는 겁니다. 2012, 자, 2012, 2013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2012 뒤에 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여기 값들은 전부 다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2를 여기서 찾아야 될지 여기서 찾아야 될지 이걸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V룩업, H룩업도 먼저 자 1, 10, 15, 2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1은 1부터 9까지 여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은 15 전까지니까 얼마부터? 10부터 14까지. 자, 15는 20 전까지니까 15부터 19까지. 나머지 20을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작은 값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012가 아니라 2000년 이상. 어디까지? 예 전까지. 즉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자, 밑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기준을 봅니다. 자, 여기는 2012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013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도 2013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2014, 2015, 16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작은 값을, V룩업도 그렇고, H룩업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작은 값을 기준으로 스타트합니다. 그런데 큰 값을 기준으로 스타트하는 애가 딱 출제 기준에 보면 딱 하나 있어요. 뭐? 프리퀀시 함수. 빈도 함수를 구하는 배열함수 자체 내가 배열함수죠. 이런 프리퀀시 함수는 큰 값을 기준으로 2012보다 작은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가 주어졌다면 범위를 이쪽 큰 값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작은 값을 기준으로 간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2013이면 몇 번째 열인가요?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3, 12, 14 다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1열. 10일까지는 1열, 2열, 3열, 4열. 2015도 4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열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2열을. 매치. 자, 발행일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2열로 추출한 연도만 가지고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여 부분이 아닙니다. 여 부분입니다. 작은 값을 스타트한다라는 거. 절대, 컴마. 자, 여기는 정확하게 찾아야 되나요? 아까 2000에서 2011까지는 전부 여기 들어오죠. 구간입니다. 또 2014, 2015, 2016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 두 개만 보면 정확하게 일치만 얘네들을 보면 구간값으로 되어 있어요. 또 2012, 13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오름차순은 정확하게 일치면 0이지만 오름차순은 1입니다. 또 반대로 내려가 있다. 구간값이면서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1을 주면 되겠죠. 바로 닫고 엔터. 자, 그래서 2013은 전부 다 3이 나올 것 같아요. 2012는 2가 나오겠죠. 여기는 1이 나올 것 같아요. 자, 1이 아니라 4네요. 자, 그러면 여기 2009를 한번 봐볼까요? 2009는 1이 나오겠죠. 2011까지는 전부 다 1이니까. 자, 그래서 얘가 행을 나타내고 얘가 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 이 구간 안에서, 자, 이 구간 안에서 만약에 3행 1열이다. 그럼 35%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이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하고 ESC를 다시 누르고 이쪽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컴마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 적었던 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로 맨 앞에 인덱스. 자, 인덱스는 전체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인덱스는 전체 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실제 값만 있는 범위를 잡습니다. 자, 절대 컴마.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 아까 막 3행 3열, 뭐 3행 3열, 2행 2열, 1행 4열 이런 식으로 해당 값을 찾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인덱스 함수 가로 열었으니까 맨 뒤에다가 다시 가로를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매치에 대한 가로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헐, 왜 0 나오죠? 다 0 나와. 헐, 시끄럽. 왜? 자, 우리는 뭘 구한 거예요? 비율을 구한 겁니다. 비율. 35, 0.35. 즉 여기에는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수점 확인만 하고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적립률을 이제 우리가 적립률을 구한 겁니다. 적립률을. 그러면 맨 앞에서 정가 마이너스 다시 정가 곱하기 그래야 되겠죠. 정가 마이너스 정가 곱하기 정가 마이너스 정가 곱하기 뒤에가 적립률 하나를 구하려고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15,300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적립률만 제대로 구해진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는 거죠. 자, 인덱스 매치 2열을 통해서 적립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표 2의 문제. 자, 계산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칸캔토네이터 함수,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함수죠. 자, 얘는 문자열을 서로 수식을 결합하거나 문자열을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리핏, 반복, 별을 반복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리핏 함수 봤습니다. 자, 별을 반복하기 위해서 리핏 함수를 쓰는 것 같아요. 코어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션월드 알죠? 자, 물놀이 하는데 코어션입니다. 코어션. 자, 이 함수는 또 뭐냐? 이 함수는 나누기 함수입니다. 나누기. 자, 예를 들어서 1000 나누기 100 그러면 얼마예요? 10이 나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코션 함수로 코션 1000, 100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요? 머리 아프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저도 모르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약간 있긴 합니다. 잠시 후에 차이점을 좀 보기로 하고. 자, 먼저 판매량이 8,400이면 검은 별을 몇 개요? 검은 별을 8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얀 별로 2개를 채워라. 자, 5,700이면 검은 별을 5개 하고 나머지 또 하얀 별도 5개 해라. 자, 먼저 판매량을 기준으로 뭐 해라? 판매량을 기준으로 검은 별을 카운트해라. 검은 별. 자, 1000마다 8,000이니까 8개, 5,000이니까 5개. 그러면 1000마다 별표를 하나씩 줘라. 그런 거죠. 자, 그리고 10개를 기준으로 검은 별이 8개다 라고 하면 하얀 별은 2개. 또 검은 별이 5개다 그러면 하얀 별은 5개. 검은 별이 6개다 그러면 하얀 별은 4개라는 소리죠. 10개를 기준으로 2개가 더해지고 있어요. 10개를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코션 함수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자, 판매자 수에다가 는 코션만 넣어 보겠습니다. 코션. 자, 뭐를 기준으로? 판매량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죠. 판매량, 1000. 이렇게 했습니다. 자, 판매량 곱하기 판매량 1000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4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여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운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량 나누기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소수점이 발생하네요. 소수점. 자, 그냥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 소수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이 필요 없이 딱 정수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인트 함수가 소수점을 버리는 함수죠. 만약에 여기에 코션 함수가 없이 인트 함수가 주어졌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나누고 인트로 소수점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션 함수는 그냥 나누고 소수점을 버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아무튼 4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볼까요? 얘는 2개, 얘는 7개, 얘는 빵개네요. 1000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검은 별이 몇 개라는 거죠? 검은 별이 4개, 하얀 별은 6개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검은 별의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핏 따옴표 컴마로 들어갑니다. 자, 이 안에 미음 한자를 눌러서 검은 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4개, 얘는 2개, 얘는 7개, 얘는 0개, 얘는 6개, 이런 식으로 검은 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검은 별의 개수라는 거죠. 얘가 검은 별의 개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검은 별의 개수죠. 여기가 검은 별의 개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하얀 별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10-10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4개니까 여기서 10-4개 하면 6이 나오겠죠. 6. 자, 여기는 몇 개 나와요? 그러면 8개. 8개. 여기는 7개였으니까 3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됩니까? 리핏을 이용해서 rept 큰 따옴표 해서 여기는 10-입니다. 10-. 그리고 자, 미음 한자를 눌러서 하얀 별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하얀 별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얀 별의 개수. 자, 그러면 하얀 별의 개수를 뒤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연결. 컨트롤 C 복사하고 ESC를 다시 눌러서 이 뒤에다가 쉼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은 별의 개수, 하얀 별의 개수, 그 2개를 연결해 주는 함수가 concatenator 함수입니다. 자, concatenator 함수를 쓸 때는 중간에 쉼표를 씁니다. 만약에 concatenator 함수가 없다면 AND 연산으로, 자, AND 연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AND 연산으로. 이렇게 AND 연산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concatenator 함수가 지시가 됐으니까,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면서 concatenator 함수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몇 글자만 쓰면 자동으로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2개, 이번에 8개, 자, 7개, 3개. 얘는 하얀 별로만 10개가 채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는 또 지워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셀에 완성하기보다는 각각 나누어서 결과를 확인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3번째 문제. 사용자 지정 함수입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복사할 수 없다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Alt F12를 눌러서 삽입의 모듈로 갑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엔터. 자, 먼저 상품 추천은 회원 리뷰 수가 150 이상이고, 자, 그러면 if 들어갑니다. if. 자, 뭐가? 회원 리뷰 수가 150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and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판매량이 얼마 이상? 7,000 이상이면 된. 자,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리뷰 수가 150 이상이고 판매량이 7,000 이상이면 강력 추천 그랬습니다. 뭐가? FN 상품 추천이, 자, 여기다가는 강력 추천. 자, 그리고 이제 리뷰 수가 이렇게 되면은 관심도서, 인기도서, 공백 총 몇 가지입니까? 자, 강력 추천 하나, 관심도서 둘, 인기도서 셋, 공백 넷. 그러면 if의 형태는 3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else if. 자, 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뷰 수가 150 그대로네요. 자, 150 그냥 리뷰 수만 보내요. 리뷰 수만 150 이상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관심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도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매량만 보네요. 판매량만. 자, 판매량만 보겠습니다. 판매량만 한다고 해서 판매량만까지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7,000 이상이면, 자, 이번에는 인기도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else로 넘어갑니다. else. 자, 이럴 때는 공백으로 처리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if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nd if. 자, 모두 마무리됐으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나가겠습니다. 창 닫고 그리고 여기서 는 키보드로 는을 쳐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할까요? 자, 붙여넣기 그리고 회원 리뷰수 여기 찍습니다. 회원 리뷰수 판매량 여기 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관심도서 어떤 경우가 관심도서죠? 리뷰 수면 150 이상, 판매량은 7,000 이상이 안 되니까 관심도서.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인기도서. 자, 리뷰수가 150 이상 안 되죠? 리뷰수가 150 이상이 안 됩니다. 자, 판매량은 7,000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인기도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식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sum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if가 들어왔습니다. if가. 자, 그리고 개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함수이다. 합을 구할 때는 sum의 합을 구할 범위를 주지만 개수를 구할 때는 맨 뒤에 1을 준다라고 했었죠. 자, 먼저 회원 리뷰수가 100 이상인 개수. 자, 조건은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sum 가로 열고 조건. 자, if까지 들어가야 되죠. if 가로 열고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들어갑니다. 조건. 아, 현재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자, 분야별도 있네요. 분야별 회원 리뷰수가 분야도 맞으면서 리뷰수가 100 이상. 그러면 곱하기 또 하나의 조건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if가 들어왔으니까 쉼표를 하고 1을 줍니다. 1을. 자,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근데 if가 없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2를 했었죠. 곱하기 2를. 또 조건이 2개 이상이면 곱하기 1 생략이 가능한데 if의 경우에는 쉼표를 써야 되고 또 if의 경우에는 2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분야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전체 범위를 쭉 잡고 절대는 얘랑 같고 내려와야 되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 리뷰수가 100 이상 그랬습니다. 회원 리뷰수가 여기 있습니다. 회원 리뷰수. 자, 쭉 잡고 절대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로 카운트하고 그 1의 개수를 합해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오류가 나요. 왜? 우리가 if에 대한 가로는 닫았지만 sum에 대한 가로는 안 닫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괄호가 하나 부족한 경우에는 알아서 채웁니다. 지가 알아서. 그런데 중간에 이런 조건의 가로들은 채우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로는 알아서 채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분야별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야별 평균만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왜? 조건. 그리고 쉼표가 들어갑니다. 쉼표. 자, 곱하기 if가 없었다면 곱하기지만 if가 있으니까 쉼표가 들어갑니다. 또 뭐의 평균을 구해라?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라. 자, 판매량의 범위를 쭉 잡아주고 절대 범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if에 대한 가로, average에 대한 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가로 안에 들어가서 분야별로 따져보겠습니다. 분야별 범위를 쭉 잡고 절대는 이 분야랑 동일해야 된다. 자, 내려와야 되니까 1, 2, 3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소수점 한 자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소수점에 대한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5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자, 분석 작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주어진 파일은 도서 판매 출고 현황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들어가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C 밑으로 들어가서 OA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도서 판매 확인 버튼 누르고 출고 현황 테이블에서 먼저 분야, 그 다음에
발행일. 자, 판매가. 간혹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순서를 가져오거나 빼거나 해주셨는데 이미 피벗 테이블이 완성된다면 모두 지우고 이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꼭 잘 보시면서 자, 분야, 발행일, 판매가. 자, 판매가. 저도 가끔 오류가 나서 잘못해가지고 다 지우고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봐주십시오. 판매량을 눌렀습니다. 자, 분야, 발행일, 판매가, 판매량 4개 의열만 가져왔습니다. 현재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시시험 문제 중에 조건이 있는 문제들도 일부 있다라는 점, 문제를 꼭 자세히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어디서부터? 자, B3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B3 발행일부터. 자, 마침을 누르고 B3로 가겠습니다. 이때 표를 누르면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표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하나하나 마우스를 누를 때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먼저 발행일을 행레이블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월일이 모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연으로 그룹이 되어 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야를 보고서 필터로 갔습니다. 분야 모두, 여기는 그냥 분야 단중 항목이라고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합계 판매량, 합계 판매가가 있습니다. 연레이블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판매량부터 가지고 가겠습니다. 판매량부터. 자, 판매량부터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판매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좀 황당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죠.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은 행레이블, 자, 위쪽에 있는 것들은 열레이블. 자,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행이고 열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위쪽은 좀 구분을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게 와 있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자, 여기는 왼쪽에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요. 행레이블은 왼쪽에 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값들은 여기 있는데 왜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 값이 문제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른 거는, 자, 우선 빼놓고 문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고 그림을 참조하여 레이아웃과 위치는 설정을 하고 개요 형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참조해서 위치를 파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건 알겠고, 자, 그 다음에 개요 형식으로, 자, 이렇게 연과 보시면, 자, 연 밑으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얘는 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게 개요 형식입니다. 또 여기 보면 발행일이라고 되어 있죠. 발행일. 여기는 행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개요의 차이점입니다. 자, 현재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이 압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연도와 값이 따로따로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대고 그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룹. 자, 여기가 아까 행레이블이었었죠. 행레이블이면 그룹이 표시 안 되지만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필드명으로 표시되면 그룹으로 나옵니다. 근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니까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월은 빼고 이렇게 되면 연과 월이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월은 빼고 연으로 해주시면 2006년, 2009년, 여기는 2012년인데 여기는 2009년이 나왔네요. 왜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자, 값은 4100, 6100. 값도 약간 틀리네요. 그쵸? 2012년, 2009년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자, 발행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피벗 스타일 12번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피벗 스타일 보통에서 12번이면 이쯤 되나요? 12번.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가 인문교양. 분야 여기 있습니다. 분야가, 자, 인문교양, 취미래죠. 인 데이터만 그랬습니다. 아하, 여기 다중항목이고 여기는 모두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만 표시하다 보니까 2009년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고 여기서 선택이 안 되는데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빼고 뭐하고 뭐가 인문교양과 취미래저 두 가지만 나타내라.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여기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분야가 다중 항목으로 표시되고 2006년, 2012년 값도 맞는 것 같아요. 2440.
자, 2013, 14 값도 최종적으로 44,000에 117,000원의 값이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표시 형식,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쉼표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로 잡고 홈에 가서, 자, 우리가 문제에서 셀 서식에 뭐 이런 것들을 지지가 없죠. 이럴 때는, 자, 여기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를 눌러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들이 맞는지, 서식은 맞는지, 합계 함수는 맞는지, 만약에 여기가 평균이다, 이것도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또 맨 밑에 열머리 글에 대한 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을 해주십시오. 자,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대륙별 2012년과 2013년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그런데 표가 하나밖에 없네요, 문제. 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의 2012, 2013, 2012와 2013이네요. 자, 그런데 대륙, 대륙이 밑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직접 써야 됩니다. 자, 유럽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죠. 유럽, 아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또 있나요? 또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자, 없으면 여기까지 컨트롤 C.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의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자, 취소. 컨트롤 Z로 취소했습니다. 자, R로 시작하는 대륙. R로 시작하는 거. 아시아, 아메리카. 있나요? 아시아, 아메리카. 자, 그럼 여기다가 별표. 이렇게 해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능 문자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주로 상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은 이 경우가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잡아서 각 대륙을 한 번씩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잡고, 자, 그런데 우리 매크로 문제죠, 매크로 하지도 않고 막 난리를 쳐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범위를 밖으로 빼놓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갑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통합입니다. 합계통합.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깜빡깜빡거리는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물론 찾아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입력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에 가서 이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이 범위를 잡고 데이터의 통합으로 갑니다. 자, 문제는 합계 통합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는 하나만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하나만. 자, 이 안에 아시아 이런 것들을 합치라는 거겠죠. 자, 추가를 하고 첫행 왼쪽률. 자, 첫행에 있는 대륙. 자, 2011, 2012 이런 것들은 빼라는 거죠. 여기 것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국가도 필요 없죠. 즉, 첫행에 있는 것만, 또 왼쪽 열에 있는 것만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자, 기록 중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27에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27. 자, 27부터 F18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합계 통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야 되겠죠. 자, 글씨는 통합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누른 다음에 통합 실행.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간혹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선이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이거를 그렇다면 이 선처럼 여기 선이 없는 것처럼 여기도 선을 없애려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까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선까지 같이 갖고 온 건데 이 선을 빼고 싶다면 자, 직접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선이 없이 가는 게 더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 선을 뺄 수 있도록 복사하지 마시고 직접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먼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쭉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범례가 3개입니다. 범례가 3개. 자, 그런데 여기는 범례가 2개네요. 일관당 인구수, 그 다음에 도서관수, 즉 인구를 빼라는 것 같아요. 그림을 참조해서 범위를 수정하라는 건 인구를 빼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를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도서관 수와 일관당 인구수, 순서는 틀리네요. 순서는 뒤에서 이제 좀 더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서관 수의 계열 종류를 표식이 있는 도서관 수는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축, 계속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보조축을 설정을 하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축 제목과 각 차트 제목과 각 축 제목을 그림에 맞춰서 작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 제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가별 띄고 도서관 띄고 일관당 띄고 인원수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세로축의 인구수, 오른쪽에는 도서관 수네요. 자, 축 제목 기본 세로 제목이죠.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 제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자, 인구수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축 제목 보조 세로축 세로 제목에서 도서관 수로 갑니다. 자, 도서관 수로 갔고, 그 다음에 아래쪽 제목은 없습니다,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축 제목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일관당 계열의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관당 빨간색이죠. 꺾은 선이 아니라 막대 그래프 선입니다. 자, 막대 그래프에 대고, 자, 레이블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틀리죠. 실제 시험장의 문제는 흑백입니다. 흑백. 컬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컬러를 사용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컬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 추가하고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를 위치로 지정하고 범례를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고 차트의 영역을 둥근 모서리로,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간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계열의 순서가 조금 틀렸었죠. 일관당 인구수, 도서관수 똑같습니다. 이제 계열의 순서가. 자, 아까 이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자동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7만에 14만, 7만에 14만, 그리고 최저는 1만, 2만, 자, 00 모두 맞습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각각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자, 기타 작업 2번 VBA 프로시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규 등록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5점짜리.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폼 이름 앞에 신규 등록 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점 쇼를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점 땡 맞았습니다. 5점. 자, 폼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G6부터 G10까지, G6부터 G10이면 자, 범위를 분야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자, LST 분야 여기입니다. 여기 분야죠. LST 분야의 목록 상자에 나타내라. 자, 로우 소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로우 소스까지 이용하면 2번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6부터 10까지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먼저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공간 이런 거 클릭하면 안 됩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유저 폼이 나옵니다. 유저 폼이 나오면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은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폼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죠. 자, 이 부분이 LST 분야라는 겁니다. LST 분야. 자, 그래서 탭을 한번 주고 LST 분야 점 뭐였죠? 로우 소스는 따옴표입니다. 범위가 어디서부터? 자, G6부터 콜론 G10까지. 자, 현재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기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에 데이터가 있다면 시트명을 앞에다가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폼이 표시되면서 이 부분 실용 입문 이런 것들이 목록 상자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등록 폼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 내가 뭐라고 쓴 내용들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와야 된다. 단,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 또 리스트 속성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보나마나 목록 상자일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0번째, 일렬이 없어요. 그냥 0열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그리고 리스트 인덱스는 이 범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용했다면 아까 리스트 인덱스 뒤에 6번째부터 시작하니까 플러스 6을 주지만 여기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가져와서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리스트 인덱스 뒤에 플러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속성은 0열부터 가져온다는 거. 여기가 0열입니다. 자, 그리고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됐죠. 이 상태에서 등록을 누르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등록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첫 번째 항목은 얘죠.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자, 메시지가 뭔지 볼까요? 분야를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분야를 선택하세요 라는 뒤에 점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기본값이 들어있고 VB OK only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단위는 1000개마다 콤마를 표시하여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I의 행의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째부터 시작했어요? 플러스 5를 주면 되겠죠. 플러스 5. 자, 위에 연속된 행이 있나요? 하나 띄어져 있죠. 하나 띄인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연속된 행이 있다면 그만큼 빼야 되는 거지만 얘는 한 행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플러스 5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규 등록을 누르고 등록을 눌러서 자, 얘는 좀 줄이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 등록을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우리는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야가. 자, 분야가 들어가기 위해서 행 번째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I는 레인지 큰 따옴표 점.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A5부터입니다. 여기가 A죠. A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A5 점 current region. 자, 몇 글자 치면 나오죠. current region 점 loss 점 count 플러스. 자, 이런 공식에 대한 것들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지금은 바로 플러스 5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번째. 자, 아까 리스트 속성 하라고 그랬으니까 R을, 자, I와 R은 임으로 쓰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얘 이름이 뭐였나요? 자, LST 분야죠. 얘 이름이. LST 분야, 점, 리스트 인덱스. 자, 여기서는 플러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없이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먼저 셀스 컴마. 자, I 컴마. 자, I의 A가 A열이죠. A열. 1열입니다. 1열. 1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분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분야가. 자, 그래서 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LST 분야 리스트 인덱스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값 R번째를 이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ST 분야 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R번째 R행번째 0열입니다. R행번째 0열. 아까 0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에가. 자, 0열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스트 속성은 반드시 열이 0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여기도 R이네요. 여기는 행이죠, 행. I의 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이 R 값은 리스트 속성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네 개를 붙여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2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3열, 여기는 4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도소명이 들어갑니다. 자, 도소명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자가 들어갑니다. 저자가. 자, txt 저자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자, 마지막은 판매가가 들어갑니다. txt 판매가가. 자, txt 판매가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항목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모두가 됐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분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들어가겠죠. if 자, 뭐가? LST. 자, 이 부분이죠. LST 분야. 자, LST 분야 점 리스트 인덱스는 -1. -1. 우리 -1 기억하시나요? 잠시 한번 교환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서도 한번 세 번째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앞에 기출을 통해서.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선택해라. 그러면 LST 분야 리스트 인덱스 0. 두 번째를 선택해라. 그러면 1. 자, 현재는, 선택하지 않으면, 또는 해제하시오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1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선택하세요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첫 번째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ST 분야의 리스트 인덱스를 0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업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이 되면 선택되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뭐라고? 메시지 박스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분야를 선택하세요. 자, 슬래시는 지우고, 자, 이렇게 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VB OK only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VB OK only. 자,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도 기본값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샬라샬라 넣어줘야 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렇게 공백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공백으로.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죠. 자, VBOK only도 생략이 써도 되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아까 LST 이거를 첫 번째 항목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자, 아니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죠. 자, 탭을 한 번씩 줘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if의 끝 and if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창을 닫고 디자인 풀고 도서 등록 눌러서 여기 선택 없이 갑니다. 없이 갔을 때 이런 메시지 박스가 나오는지. 자, 홍길동. 자, 커말 2급 1급 실기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커말 1급 실기. 저자 한방 합격. 자, 금액은 2만원. 자, 이렇게 놓고, 자, 분야 선택 안 됐습니다. 분야 선택 안 하고 그대로 등록을 눌렀더니, 분야를 선택하세요. 점이 있습니다. 점. 확인해 주십시오. 아, 분야를 선택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뭘로? 실용으로, 자동으로 첫 번째 들어가게끔. 만약에 두 번째 들어가라 그러면 1을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처럼.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입력을 하고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소명은 실용으로 들어가겠죠, 분야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여기가 또 틀리네요. 여기가 또. 자, 뭐가 문제예요? 점밸류. 점밸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다가 판매가 밸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창을 닫고, 자, 이 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 없이 이번엔 뜨드드드 그냥 10,000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세요. 오케이. 확인 누르면 첫 번째 실용으로 넘어가고, 등록을 누르면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교환을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천 단위를 들어가 있어요. 천 단위가. 그래서 우리는 천 단위에 맞춰서 점밸류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기존 입력 데이터와 동일하다면 점밸류 없이 들어가지만 맞지 않다. 그러면 점밸류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 포맷 함수가 있습니다. 포맷 함수. 자, 엑셀의 텍스트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텍스트 수식, 컴마, 다운표 안에서 이 안에서 서식을 주는 겁니다. 포맷도 역시 이 안에서 서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점밸류를 넣어도 서식이 쉼표가 안 들어간다. 오른쪽 정렬은 되는데 서식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포맷 함수를 써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세 자리마다 컴마를 주고 마지막에는 0을 넣어서 천 단위마다 쉼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문제에서 포맷 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지시를 했는지. 자, 문제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판매가는 천 단위마다 표시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점밸류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포맷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능하지만 만약에 천 단위가 점밸류를 넣어도 천 단위가 안 들어가거나 또는 문제에서 포맷 함수를 지시했다거나 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맷을 써 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는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문제는 2014년 3회 액세스 기출문제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방합격 그날까지. 자,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